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지수가요,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금일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마저 붕괴가 되면서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 하락세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상승 전환이 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과거 사례를 통해서요, 지지선 및 반등 목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지수 반등 시 우리 하모니 관심주 위주로요, 빠른 회복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종합지수 월봉 차트예요.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죠. 5월 달에 발생이 해서요, 12월 달에 종식이 됐어요. 근데 종합지수 발생하기 전에 2148포인트에서 1800포인트까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죠. 하지만요,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왔죠. 2064포인트, 그러니까 하락폭의 3분의 2 정도 회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는요,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그죠? 이 사망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이번엔 종합지수가 2269에서 지금 1987 하면서 이 282포인트 한 12.5% 지금 하락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 한 15%에서 16% 하락을 한다면 한 1900포인트에서 강한 지지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한 절반 정도라든지 3분의 2 정도 준다래도 한 2100포인트까지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사례 요 부분이죠. 2015년 부분. 그죠? 한 3, 4개월 하락했다가 2달 강한 반등을 주고 횡보를 하다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장세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회원분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자, 그 전화 오신 분들 대부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분할 매수를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2000선이 붕괴가 되어서 그런지 지금 있는 주식도 다 팔아야 되지 않나, 그죠? 공포심이 크게 달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죠? 모든 주식을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이 주식을 분할로 매도를 한 이후에 일부 현금을 보유하냐가 그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지금 내가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한다 해도요, 과연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나설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현 장세 대응 전략 했어요.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 매도한 후에 현금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기가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종합지수로 따졌을 때요, 제가 지금 2000선에서 매도를 한 이후에 아까 말대로 1950선이나 1900포인트에 매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갖고 있다 해도요, 지수가 만약에 1900포인트 아니면 19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요, 또 나쁜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지면 이제 1800 간다, 1700 간다,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져 나옵니다. 그리고 왜? 주가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비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매수하기보다는요, 확인하고 나중에 상승이 반전이 된 이후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일단 매도하기에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 아까 우리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이제는 불과 얼마 포인트가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만약에 그 포인트보다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해도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이 퍼라든지 PBR로 봤을 때는요, 지금 거의 최저점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계속적으로 주식을 보유를 하느냐.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서 언급했던 4대 테마, 반도체에서 장비, 소재, 비메모리, 그리고 5G, 2차전지, 스마트폰,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미 주도주 역할을 한번 했기 때문에요.
시장만 안정화만 되면은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현재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런 주도주가 아닌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종목이 또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방 하락했던 종목들은요, 오히려 교체 매매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네 번째, 어저께 가장 우리 회원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하락식마다 분할 매수를 언제 하는 것이 좋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섣부르게 지금 주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주도주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미 50%에서 70% 그쵸? 이미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현금 부분은요, 이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로 전환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나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죠, 대한민국에. 그때 종합지수 277포인트, 700포인트에서 반토막 이상 빠졌었죠.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000포인트까지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어요. 자, 2008년도에 이거는 해외 금융위기죠. 우리 증시 2000포인트대에서 892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1년, 2년 지났을 때 2200포인트까지 빠른 회복을 보였죠. 오히려 중간에 매도를 하고 잦은 매매를 하신 분보다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오히려 손실폭이 작거나 오히려 수익이 발생을 했다. 물론요, 지금 이 국내 이 외환 위기라든지 해외발 금융 위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작아요. 오히려 이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태로 간다 해도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277, 850% 이상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도 회복력이 그만큼 빨랐다라는 그런 말씀. 매도하고 잦은 매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지금은 물론 2000선이 붕괴되고 더 빠질 것 같은 생각이 크게 달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을 끌고 가는 것이 손실을 적게 하고 오히려 수익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요 이 리포트가 나온 것 중에서요 이 종합지수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공통된 의견은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끌고 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대세죠. 그런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국내 증시 구간은 매도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며 코스피 2050선 이하에서는 점진적인 매수에 나서야 된다. 이거는 NH투자증권이죠. 지금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2010년 이후 하위 3%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철저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시장만 안정되면 회복력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히 불안하죠. 계속적인 연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최근에 한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있어요. 이 S&P 500 같은 경우는 6거일 만에 12% 하락을 했는데 과거 급락 이후 하락 속도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증시 추가 하락 속도는 크게 둔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그럼 우리 국내 증시도 안정을 찾는다. 아까 말한 대로 선행 조건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되면은 우리 증시 하락에 대한 상승 전환 빠르게 회복이 시켜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에서 나온 거죠. 현 지수에서 매도 대응은 전략적인 실익이 전무하다며 부와 내동적인 투매보다는 보유를 실익 없는 관망보다는 전략, 대안, 저점 매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공격적이죠. 관망도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저점 매수로 나서달라는 그런 리포트죠.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5배 수준인 2000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2000포인트 상단의 지지력을 가질 걸로 전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깰 수 있지만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왜?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2010년도부터 하위 3%에 포함되고 0.85배. 0.85배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기업들이 모든 것을 청산 딱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가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왜? 기업들이 청산하면은 거기에 주주들에게 그 비율만큼 자산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니. 그만큼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 있죠? 미국, 중국 무역 분쟁과 같은 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조만간에 저는요 이 극도로 위축된 이 종합지수 하락이요 어느 정도 회복이 시켜주지 않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요 정부에서 지원책 경기 부양책 나왔죠. 16조 원 규모의 재정 세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면서 다음 달부터 승용차 구매에 대해 개별 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부 지원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확진자 수 감소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이루어지면요 빠른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공포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들죠. 이게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힘든 국면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 이런 하락장을 그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적인 투자가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요. 전문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내용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요거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죠. 스마트폰 관련주 저가 매수 기회 폴더폰 납품 증가 주목이죠. 여기 보면 이 스마트폰 중에서 폴더폰, 스마트폰 부품 납품을 물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뭐 개초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기 관련주들 세경 하이테크, KG바텍, 뭐 SKC 코오롱 그렇죠? 여러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한 종목, 특정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먼저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 우리 4대 테마 중에 좀 종목들이 좀 많죠. 4대 테마 계속 언급해드린 종목.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그렇죠? 그런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JT죠. 이것도 뭐 개초적으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반도체 자동화 장비 개발 업체죠.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 여태껏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일치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 정부와 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 계획을 빠르게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중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를 하면서 비메모리 1위로 올라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반도체가 우선이고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분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종목들 뒤에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하모니 간심주죠? 뭐,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 하모니 간심주뿐이 아니라, 그죠? 뭐 여타 종목들, 오늘 뭐 상승 종목이 아주 극소수에 쳐놨듯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모니 간심주를 포함한 4대 종목, 4대 테마에 형성된 종목이라면 저는 오히려 조금 보유한 채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버텨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4대 테마 외에 소외주, 그죠?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교체 매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이 종목들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볼게요. 그죠? 우선주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2,000원 하락한, 그죠? 45,550원, 그죠? 근데 거래량이 380만 주, 그죠? 좀 거래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터진다는 건 얘기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크게 터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차익이 많이 손바뀜 돼서 조금 불안하지만은 오히려 바닥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데서 거래량 터지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하락했지만은 개인들 매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오늘 22만 주에 그쳤다. 그리고 기간이 31만 주 순매수, 외국인들이 83만 주. 자, 이 삼성전자 우선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 90% 좀 넘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매도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 매도 물량이 조금씩, 그죠? 줄어들면서 기간과 같이 여기서 개인들 매수세가 줄어든다. 어느 정도 조금 바닥권 인식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서 이번 달에 그렇죠? 말씀드렸던 종목은 우리가 서진 시스템 하나 새롭게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지난달 하순경에 말씀을 드렸고 추가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그 정도고, 오히려 우리가 제외한 종목들이 훨씬 많죠. 우리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덕산 네오락스라든지, 그죠?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2차 전지 분할 매도 한 30%, 그죠? 정리해서 오히려 추가로 편입한 것보다는 제외한 종목이 훨씬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진 세미캠, 자, 오늘도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해서 14,750원. 물론 속상하죠. 이 종목 17,000원이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에 따라서 동반 약세해 보였는데, 좀 의미가 있죠. 오늘 개인들 매도가 25만 주, 외국인이 오늘 30만 주나 사줬어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도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 시장이만 안정만 되면은 빠르게,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써 지금은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인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수급이 크게 호전되는데 시장 영향에서 하락한 종목이 더 빠르게 상승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요. 자,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덜 빠지면서 하방 경직의 모습은요. 옆으로 아마 행보가 좀 더 나올 거예요. 오히려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오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회복력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3,700원, 4.7% 하락한 73,700원. 아마 대부분 종목들, 뭐 오늘 5%에서 뭐 7%대 뭐 하락이 수두룩 하죠. 자, 하락은 했지만은 이 종목의 주인들이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 개인들이 18,000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21,000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 과연 이런 종목들의 회복력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면 다른 종목보다 늦은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개인들이 뭐 이 종목도 6.9, 7% 가까이 어제 이틀 연속 좀 급락했지만은 개인들 매도가 10만 주. 자, 최근에 이 시장의 하락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누구다? 외국인이다. 그렇죠? 오늘도 거의 5천억 가까이인가요? 이번 주만 제가 알기로도 3조가 훨씬 넘는 매도를 보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네페스. 자, 네페스요. 좀 하방 경직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이 네페스 개인들 매도가 16만 8천 주, 외국인이 13만 5천 주. 그렇죠? 수급이 일단 안정되고 일단 탄력에 붙은 종목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다음 주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안정돼서 상승 전환이 될 때, 아까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크게 하락한 종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아마 하방 경직의 종목이 다시 시장을 끌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체크를 해달라라뇨. 그리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6%, 어제 8%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수급 안정. 물론 AD 테크놀로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주체 세력들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 외국인, 기관 요것만 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랬죠. 왜? 개인이 살 때도 오르고 개인이 팔 때도 오르고 하지만요. 일단은 조금 안정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도 오늘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은 개인들 매도 12만 주.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다 지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이죠. 자, 보십시오. 55,000주, 주가는 6%, 어제 오늘 합쳐서 한 10% 하락했는데도 수급적으로 극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삼성전기, 그렇죠? 삼성전기도 오늘 오히려 개인이 소폭이나마 매도세, 외국인들, 아까 말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데,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RFHIC, 오늘 33,000주 매도, ENF 테크놀로지, 그렇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지만 개인들 매도 95,000주, 액트로, 그렇죠? 오늘 어제 오늘 7%, 뭐 한 15%, 뭐 최근에 뭐 한 20% 이상 빠졌는데도, 그렇죠? 수급적으로 이 안정화를 취하고 있다. 자, 이것뿐이 아니라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셀트리온 오늘도 개인들 13만 주 매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저희들이 이제 뭐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자, 개인들 매수가 4,000주에 그쳐요. 그러니까는 별로 수급적으로 영장, 누가 팔아먹고 도망간 흔적은 없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들, 어차피 저는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빠르게 회복이 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지금은 낙폭 가대주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지수 하락할 때 덜 빠진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면은 아마, 크게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빠졌지만은 수급적으로 안정화되는 종목들의 회복력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되산다 생각처럼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과거 사례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현금이 생기면 또 잦은 매매 올라가는 것만 종목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낭패가 보기 십상이지 않나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체험 VIP 있죠? 뭐 지금 힘든 장세, 뭐 우리 하모니 관심주도 하락해서 만약 이 방송을 듣고 뭐 매매를 하신 분들도 아마 손실이 나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핸드폰 번호 있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하모니 관심주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